손혜원 의원 기소.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일단 그 목포 MBC가 지금 방송을 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방송에서 나갈 거 아니야. 예, 왜요, 보지 왜요? 마세요. 예. 목포 MBC에서 8시부터 지금 이 관련된 사실들을 막 일체 보도하고 있어서 예. 거기서 이제 빵빵 터뜨리고 있는데 네. 보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 그냥 이거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그거 예. 가서 보실 필요가 뭐 없고. 내용 비슷하겠죠. 뭐. 예. 핵심은 일단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보안 자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안 자료를 보고 샀다. 이거 뭐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보안 자료 본 거 사실 아니냐. 투자 정보가. 예, 그러니까 그 보안 자료라는 것 안에 목포가 어디를 개발할 거란 내용을 담고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빼박 아니냐. 그렇지. 라는 생각. 그 전에 예, 기소가 된 보좌관은 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태어나게 와서 순대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순대 기소가 뭐 저도 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의원이랑 같이 기소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이번 건은 제가 아니고요. 예. 정치 부심 만난 거 서드숑 하면서 이렇게 또 10만 원을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지. 여하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보안 자료가 핵심인데 목포시가 만들어서 손혜원 의원에게 은밀히 제공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오늘 목포 MBC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 4월 27일에 공청회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목포시 그 도시재생 계획 관련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공청회 뭐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목포시청에서 자리를 열고 그 지금 손혜원 의원이 봤다고 말하는 그 문제의 그 자료를 거기서 공개합니다. 그 주민들한테 보여주고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저러한 지역에 선창가 지역을 해서 도시재생을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시냐라고 보고 5월 10일에 심지어 목포 MBC가 이 관련 사실을 보도를 합니다. 보도가 있어요. 2017년 5월 11일에.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2017년 5월 18일에 5.18 때문에 광주를 갔다가 그 목포시장이 광주 오신 김에 목포 좀 들러주십시오 해서 이제 갔더니 네. 자기들이 도시재생을 이렇게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긴 박지원 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네. 박지원 의원이 구도심에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손혜원 의원이 계속 와서 구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손소영이라는 조카님이 그 당시에 부동산 구입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구입을 했죠. 집을 사고 이랬으니까 의원님 뭐 이렇게 도시재생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에 그 문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미 보도가 다 된 문건 예, 아니에요? 보도가 됐고 공청회 사실이 보도가 됐고 그 문건은 공청회에서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포시청의 담당 관련 공무원들은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이거 보안 자료 아니고 이거 다 그 공청회 때 다 내놓은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밀 자료라고도 못하고 비공개 자료라고도 못하고 보안 자료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내서 예. 그러니까 네가 가서 보여달라면 안 보여주는 자료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보안 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거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MBC의 5월 11일 보도를 이미 크게 난 상태였고 손혜원 의원은 3월에 목포의 현장에 가서 이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직접 자기가 집을 사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조카에게 1억을 증여할 테니 내려오라고 설득을 했고 그래서 그 조카가 대번에 설득이 돼서 내려와서 이미 그 시점에는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창성장을 그 서류를 본 다음 시점에 샀다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창성장 매입 자금의 3배 3배의 돈이 인테리어를 고치는 데 들어갔어요. 세상 어떤 미친 투기꾼이 집을 사갖고 인테리어를 고치고 투기를 합니까? 그러네. 그냥 사놓고 버텨야지. 7,200만 원 주고 사놓고 버텨서 5년이 지나서 이게 3억이 되면 그게 재산이 늘어서 근데 5년이 지나서 3억이 되는 건 투기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야 되는데 매입가의 3배를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게 도시재생 지역으로 설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재생에다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을. 안 했어요, 그것도. 그 창성장을 매입한 사람들이 자기 생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다 했고 그런 과정에서 집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검찰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 불기소 처분을 했으면 또 이게 있을 가지고 또 무슨 그 여권의 측근 인사라서 뭐 풀려났나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치적 고려가 뭐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일단 오늘 뭐 목포 MBC 보도가 나갔으니까 그걸 통해서 전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보안 문서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창성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이미 3월에 손소영 씨가 구입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존재를 알고 있어서 거기에 이어서 거기 또 이제 다른 분들이 거기를 샀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인들이 같이 구입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포시에 문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재생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입니다. 네. 예. 목포시는 신청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신청을 하는 단체일 뿐이고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압력을 행사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에다 해야지. 야,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 구역을 설정을 해. 그런데 검찰이 이것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기소도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대상인 목포시의 서류 한 장을 보고 그럼 뭐 이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하면 14억의 비용을 갖다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되지도 않은. 게다가 그냥 서류일 뿐인 목포시의 주장에 14억을 투자하고 그걸 투기를 한다? 아, 국토교통부의 손혜원 의원이 압력을 가해서 해당 지역을 도시재생지역으로 설정했다라는 것이 기소 내용에 들어갔으면 그것은 뭐 저는 보도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뭐 저도 중요한 얘기가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SBS가 애시당초 처음 보도할 때 제목이 뭐였죠? 문화재 사랑. 한 의원님의 뭐 특이한 문화재 사랑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을 문화재청에서 만드는 그 도시재생지구로 선정을 하게 하고 거기서 투기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검찰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냐? 문화재청에는 일체 압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기 상임위도 아닌 국토교통부 뭐 그다음에 목포시 이런 데 막 가서 하고 문화재청은 얘기를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손쉬운 데 문화재청인데 그러면 그리고 문화재청 안에 손혜원 의원 방식의 문화재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월에 그 보도가 난 이후에 그 손혜원 의원의 다른 의혹들이 막 여러 차례 보도가 되는데 보면 그 소스가 전부 다 문화재청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뭐 의원이 이런 주문을 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 다 나오는데 이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실제로 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증인도 그러니까 검찰이 완전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SBS의 애시당초 문제 제기는 거짓으로 판명이 된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 간사,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의 힘을 이용해서 뭘 했다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된 거고 결국 목포시에서 자기들 도시재생 선정되는데 서울에서 오신 국회의원 중에 목포 원도심에 관심 가지고 우리 손혜원 의원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설득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 게 참 이게 하여튼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해명해 갈 것이고요. 뭐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뭐 이 자리는 뭐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한 조카는 1억을 증여하고 다른 조카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라는 검찰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국민들이 다 납득하실 때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이거 하나 더 나오는데 듣기는 잘 들으셨나요? 요 문제를 하나 더 증여 문제로 기소가 됐는데 증여세를 냈냐? 증여세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1, 2가 있다. 조카 1, 2 둘 다 증여세를 냈고요. 조카 1은 나이가 좀 있는 성년이라 본인 돈으로 증여세를 냈고 조카 2는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라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의원이 증여를 했고 네.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차명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손혜원 의원이 그래서 창성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운영을 한 흔적이 보인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컨설팅을 하는 건 전부 다 차명이 되는 겁니다. 차명은 그러니까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차명이라는 주장은 저는 뭐 있을 수 없고 결정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까지 다 냈기 때문에 이게 차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 조카 2가 이게 그럼 자기 재산이 아닌 거잖아요. 의원 재산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차명이니까. 오늘이라도 고모 미안. 그럼 자기 재산 되는 거예요. 가져갈 방법이 없어. 그 옛날 이명박이 하는 차명 건물의 수법을 보시면 알지만 부동산의 저당을 엄청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갖고 도망을 못 가게 하는데 여긴 저당이 없어요. 아무런 저당이 없고 그냥 있는 돈을 대출도 안 받고 그냥 그 세 사람이 현금을 모아서 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카가 이것이 차명이라고 하면 조카 이 손혜원이 다시 뺏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재산은 증여세까지 다 내고 완전히 이 조카의 소유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건드릴 수 없다는 걸 검찰이 알고도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여세를 의원이 내줬기 때문에 차명이다. 근데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뭐 청문회에도 나왔지만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증여하고 그걸로 부동산 사는 사례들이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증명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김성애 보좌관 얘기대로라면 검찰의 기소가 너무 터무니없는 거고 예. 저건 일종의 독직인데 저렇게 기소를 하게 되면 독직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아, 독재할 때 독. 독직을 한 거죠. 예. 근데 저게 검찰도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즉 공소유지를 할 만한 건덕지가 있으니까 기소를 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다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기초해서 그 기초하지도 않았고 이미 거기서 이제 보완 자료라고 얘기하는 건 다 공개된 거였고 이미 주민들에게 그리고 부동산 매입 시점도 도시재생 계획 지정 전에 그리고 도시재생 계획 지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는 게 맞고 한 거면 그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를 무슨 부패방지법상의 그 공직자의 공무상 기밀을 활용한 무슨 뭐 재산 취득이나 이런 걸로 봐서 기소를 했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요 지금. 이 언론에도 지금 오늘 그런 내용이 보도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이러이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MBC 목포 MBC하고 저희 정치부심이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 MBC가 지금 오늘 이제 자료를 지금 본인들 보도 내용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차명 문제도 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낸 거하고 차명하고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증여세를 냈으면 그건 차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지. 네. 그렇잖아요. 아, 참 증여세를 냈는데 왜 10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실상의 소유자다. 네. 사실상의 소유주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계약하고 뭐 그걸 수리하고 이러는 과정에 다 저 사람이 했다. 라는 건데 사실은 대리인을 내세워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우리가 어떤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렇죠, 예. 뭐 그렇잖아요.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검찰이 그 정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 당연히 공소유지가 안 될 거고 저거는 그 자체로서 심각한 거죠 만약에. 김성애 보좌관님. 원래는 오늘 이제 발표가 될 그 기소 여부였습니까? 그건 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일이었고 예상했던 것은 어쨌거나 검찰총장 인사가 있기 전에 네. 이 문제는 털고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거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의아한 것은 같은 부에서 다루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KT 이 자녀 네. 채용 특혜와 관련된 여러 의원들이 더 연관이 되어 있죠. 네. 김성태 아직 안 불렀죠? 예, 손혜원 의원은 가서 20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김성태 의원은 아직 가서 조사도 안 받고 있고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검찰이 지금 뭐 여당 눈치를 본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 입장에서 최소한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를 했겠죠. 예, 그리고 그 내용들 저희가 아직 공소장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더 반박을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논리를 쌓아갔을 텐데 같은 정성을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재판을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난 사실은 이게 이게 어느 시민단체 그 일종의 이제 뭐 관변단체라고 뭐라 그래야 돼 보수 단체에서 네. 고발을 한 거였잖아요. 자유한국당도 했고 한국당도 했어요. 그래서 예. 나는 이거가 이렇게 검찰이 이 정도로 5개월 동안 수사하고 기소까지 갈까? 그냥 이 자체의 적절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기소를 했다는 거는 저 뭐 법원 가가지고 자기들이 혐의 입증을 할 자신이 있으니까 기소를 했을 텐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뭐 검찰이 또 한 번 일종의 거의 직권남용 수준의 이런 독직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독직은 있는 무려 5개월 동안 더럽히는 예. 거 190명을 권한을 가지고 자리를 더럽히는 190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사를 한 건데 예, 그런 건 기소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목포에서 구했다는 그 보완 자료 하나 외에는 지금 기소 내용이 없는 것도 사실은 논란거리인 거죠. 문화재청을 안 하고 목포시만 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간사하면
충분히 문화재청에서 자료를 빼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지. 처음에는 이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검찰도 완전히 무혐의라고 해서 오늘 심지어 백불할 때 그거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그 클리어를 해줬습니다. 예. 제가 독직할 때 그 독지할 때 독안이야 했는데 더럽힐 독이네요. 더럽힐 독. 예. 직은 그 벼슬직 해가지고 예. 직을 더럽혔다. 독직. 아니 그럼 예. 저 뭐 한 가지 여쭤볼게. 그럼 손혜 의원님은 내년 총선에 아예 그냥 나오지 않으신다는 걸 마음을 먹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으시고 예. 이러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목표 안 돼, 목표는. 지금 무소속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보좌관이니까 해야 되겠지. 네. 처음에 그 취임 첫 달 하면 안 되는데. 하세요. 하지 뭐 정치부심이나 이런 얘기 하는 거 있다. 그냥 썰을 해주세요. 예.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네네네.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고 네. 월급이 나왔는데 네. 예. 월급이 나왔는데 갑자기 의원이 뛰쳐나오더라고 통장을 들고. 왜요? 월급 명세서를 들고 뛰쳐나왔구나. 김보 이게 다예요? 첫 달은 그렇지. 예. 근데 하여튼 그 본인이 생각했던 수준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안 나왔다 많이. 예, 많지 않다라는 많지 것이고 않다. 예. 그리고 그 뭐라 그래 본인이 원래 직장 다니면서 벌던 수준이 있잖아요. 금액에 예. 너무 못 미치니까. 그거의 몇 분의 1 수준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네네네. 예, 거기서부터 일단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양반 씀씀이가 얼마나 크냐면 옛날에 촛불 시위할 때 그 민주당 20명이 촛불 유세단 의원단을 꾸렸어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잠바 하나씩 입혀줄 건 파란색이었더니 저렇게 청순한 잠바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궁시렁 하더니 자기가 그 북얼굴 매장에 가서 20벌을 삽니다. 손이 크시구나. 롱코트를. 예. 예. 롱패딩. 예, 롱패딩을 사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평생 카드 처음으로 분할 납부를 해봤다고. 그러니까 할부를 자기 처음 해본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월급이 적어져 갖고 자기 월급으로는 이게 한 벌을 못 낸다는 거야. 그래서 할부를 해서 20벌을 사갖고 그걸 의원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런 배포가 있는 양반이라 그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살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보다는 도시재생 전문가로 자기의 다른 역할을 찾아서 민간에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다음 달에도 당장 충북 괴산에 가서 예. 또 괴산 도시재생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부동산을 사는지 우리 SBS랑 검찰 관계자분들은 잘 지켜보시면 재밌잖아요. 아무튼 그 목포 선거는 잘 협력합시다. 협정을 맺으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왜 난데없는 이런 기소를 했을까? 이재명 지사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거기도 이제 기소를 했는데 공소장이 한 5번 바뀌었나 그래요. 그런 공소장을 왜 만들지? 5번이나 바꿀 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예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졌어. 기소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190명을 부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타면 나오겠지 했는데 나온 게 그다지 없는 거야. 심지어 그 기간 동안 목포의 부동산을 산 사람뿐만 아니라 판 사람까지 중개인까지 다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광범위했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신기한 거는 그런 사전 정보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안 산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고모한테 전화해서 고모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리고 목포가 싸잖아요. 3천만 원만 들이시면 10년 안에 3억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했거든요. 예. 아니 근데 김성애 보좌관님은 왜 뭐 거기에 뭐 안 사셨어요? 몰랐어요. 아예 몰랐다. 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아는 일을 보좌관만 아는 거예요. 담당하고 이제 네. 도시재생 관련된 보좌관은 원래 전주에 한옥마을 있잖아요. 아시죠? 전주 한옥마을. 그걸 설계하고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의원이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스카우트해서 와서 데리고 오신 거구나. 도시재생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목포에서 한번 시범을 보이자라고 의기투합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뭐 이 일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의원이 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아니 일단 뭐-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되는 건데 그 자기 보좌관한테 그거 사라고 하면은 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예. 사실은. 근데 자기 이제 식솔들이라고 해야 되나? 손소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하라고 뭐 같이 가자 식구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댓글에 이제 보좌관 한 명이 절도죄로 기소됐다는데 아닙니다. 예. 목포 현주에 계신 다른 분이고 저희 보좌관은 그 절도 같은 걸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랑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예.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건 아닙니까?
제 마음을 훔쳐갔죠. 예. 우리 보좌관님 아주 예. 좋은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손혜원 의원 거는 그게 왜 검찰이 이런 식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뭐 이제 추측의 영역이고 네. 의견의 영역. 아니 그래요? 검찰이 이 사건에 쏠린 음. 그런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서 혹은 자유한국당 등등이 이걸 가지고 정치 공세를 취할 걸 의식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물타기를 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근데 저렇게 이제 뭐 브리핑까지 열어서 기소 사실을 발표하는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혐의 사실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브리핑은 원래 안 할 계획이었고 아침에 보도자료 한 장 낸 건데 이제 뭐 발칵 뒤집혀갖고 이 브리핑 급하게 준비했다고 그래서 하죠. 아무튼 뭐 어쨌든 검찰로서도 지금 이제 피할 길이 없고 네. 손혜원 의원으로서도 피할 길이 없는 거니까 법정의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납득이 안 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손혜원 의원이 뭐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과정들은 이제 뭐 좀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재산이 전재산 얼마입니까? 드러나 봅시다. 예. 얼마더라? 내가 신고했는데 헷갈리는 한 30억 가량 대신 그 30억이요? 일단 그 나전칠기 컬렉션이 하나하나의 값어치도 있지만 의원이 한 것에 이런 뭐 잠깐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데 여튼 일제 시대가 외세에 짓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공예고 예술을 다 폐기하던 마당에 의원이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역사니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선부터 개화기를 지나서 일제 시대 근대까지를 다 이게 선으로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의 가격이 있지만 이 전체 컬렉션의 자치가 엄청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만들면 전체를 기증하겠지만 이 컬렉션을 이 줄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개별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